엄마,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그날 오후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영자는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우아하게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거실 곳곳에는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모은 값비싼 골동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한 듯한 톤이었지만 영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영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5이 된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인지 모릅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미 손자 손녀들 자랑에 여념이 없는데 자신만 늘 혼자였거든요.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이니? 언제 만나서 보자. 어느 집 따님이야? 영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벌써 머릿속으로는 결혼 준비며 예단이며 혼수며 온갖 계획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무엇인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자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왜? 뭔가 문제 있는 거니? 영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복잡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미 결혼했던 사람인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환경이 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환경이 다르다니?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작은 빵집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고요. 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빵집?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고? 자신의 아들은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영자 자신도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큰 재산 덕분에 강남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거든요. 엄마, 왜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놀라서. 영자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 온갖 의심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뭐니? 김수민이에요. 28살이고 정말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빵집을 혼자 운영한다고? 네. 작은 동네 빵집인데 정성스럽게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수민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 부유한 남자와 결혼해서 돈만 노리더라는 그런 얘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준호야, 혹시 그 사람이 내 직업이나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했거든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래서 접근한 건 아닐까? 대기업 임원인 아들, 그리고 재산이 많은 집안이라는 걸 알고 나서 관심을 보인 건 아닐까? 엄마, 혹시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준호는 어머니의 침묵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얘기를 들어서 놀랐을 뿐이야.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보실래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영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무작정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과연 잘 맞을까? 그리고 혹시 정말로 돈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그래, 조만간 만나보자. 하지만 준호야. 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신중하게 해. 알겠지? 네, 엄마.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영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커다란 거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왠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립학교, 유학, 그리고 좋은 대학. 모든 것이 준비된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런 아들이 빵집을 하는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니.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준호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영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분녀회에서 들은 김 여사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 사연 많은 사람도 많다잖아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며느리 들릴 때 조심하시라고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준호를 이용하려는 건가?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된 만남일 수도 있고 의심의 씨앗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실 서랍에서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이 모든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준호가 혹시 속는 건 아닐까? 영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현실적인 걱정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소개해주는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몰래 관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빵집이라고 했지? 어디 있는 거야? 영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제 말한 그 사람 빵집이 어디에 있니? 한번 가볼까 해서. 정말요? 그럼 제가 같이. 아니야, 혼자 가볼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도 제가 소개해드려야. 괜찮아. 그냥 빵이나 사러 가는 거야. 주소만 알려줘.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영자는 그 주소를 메모장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자. 정말 어떤 아이인지. 하지만 영자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 부유한 남자에게 접근한다는 선입견 말입니다. 한편 그 시각 수미는 빵집에서 새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정성스럽게 반죽을 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거든요. 수민의 손에는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8살 되던 해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밤이 수민에게는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거든요. 수민아, 엄마 아빠가 잠깐 나갔다 올게. 할머니랑 집에서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부모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눈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품에서 울다 지쳐 잠든 수민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집안은 조문객들로 가득했고 할머니는 하루 만에 완전히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아들 며느리에게 기대어 살던 할머니가 갑자기 8살 손녀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던 거였습니다. 수민아, 이제 할머니랑 둘이서 살아야 해. 할머니가 수민이 잘 키울게. 70이 넘은 할머니가 8살 손녀를 키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것이라고는 작은 빵집 하나뿐이었거든요. 보험금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집에는 빚도 조금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빵을 구워내다 팔았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손을 참아가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수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수미는 빵집에서 계산을 보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수미나 힘들지? 할머니가 가끔 미안한 듯 물으면 수미는 항상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민이네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불쌍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이 부모님과 놀이공원에 간다고 자랑할 때면 혼자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었습니다. 그래도 수미는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수미는 본격적으로 빵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도 많이 아프셨거든요. 수미나 할머니가 이 빵집을 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듯이 언젠가는 너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배워두어야 해. 할머니는 자신이 평생 터득한 비법들을 수민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죽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성의껏 하면 빵도 그걸 알아. 대충 하면 맛이 없고 정성스럽게 하면 맛있어져. 할머니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수미는 할머니의 손짓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며 배웠습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 발효 시간, 오븐 온도까지 모든 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수민의 실력은 할머니를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와 함께 빵을 굽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빵집으로 돌아와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민이 20살이 되던 해 할머니에게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기침을 하시고 밤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봐요. 괜찮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수민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폐암 3기.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치료받으셔야 해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수미는 울먹이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민아, 할머니는 이제 많이 살았어. 나 때문에 빚까지 질 수는 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제게 유일한 가족이에요. 결국 수미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빵집을 담보로 잡히고 할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2년 동안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혼자서 빵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할머니를 보며 수미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민아, 미안하다. 할머니 때문에 내가 고생만 하는구나.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겨울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없었고 수미는 매일 병원과 빵집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빵집 수입으로는 병원비가 턱없이 모자랐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수민아, 이제 그만해도 돼. 할머니는 충분히 살았어. 할머니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씀하셨지만 수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새로운 치료법도 있다고 하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수민이 22이 되던 해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수민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수민아, 이 빵집만은 꼭 지켜라. 이게 우리 가족이 남긴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의 장례식 날 빵집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정성스럽게 대해왔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수민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민은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빚은 2억이 넘었고 빵집만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22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빵집을 그리고 할머니의 레시피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고 밤늦게까지 정리를 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빵이 타기도 하고 반죽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미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반죽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정성스럽게 하면 빵도 그걸 알아. 6년이 흘렀습니다. 수미는 이제 혼자서도 할머니만큼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고 매달 이자만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수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민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는 수민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가끔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의 빵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단골이 되어 거의 매일 빵집에 왔고 수민과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빵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레시피예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수민의 수줍은 대답에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수민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자는 이 모든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수민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평소 입던 고급 브랜드 옷 대신 수수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너무 티나게 부유해 보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품격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의 기품이라는 건 쉽게 감춰지지 않거든요. 운전기사에게는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영자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그 동네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타보는 지하철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벗어나 3호선을 타고 1시간 가까이 가서 내린 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오래된 건물들, 그리고 작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동네에서 사는구나. 영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수민의 빵집을 찾아 걸었습니다. 골목마다 정겨운 풍경이었지만 영자에게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빨래가 걸린 작은 베란다들,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길가에 놓인 화분들까지. 드디어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빵집이라고 쓰인 소박한 간판이었습니다. 영자가 평소 가던 강남의 세련된 베이커리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간판도 오래되어 보였고 가게 앞 유리창에는 손으로 쓴 메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게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조그만 공간에 빵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안쪽에서는 젊은 여자가 반죽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수민일까요? 저 아이가 우리 준호와. 영자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딸랑 작은 종소리가 울리며 따뜻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정말 고소하고 정겨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에서 나온 젊은 여자가 바로 수민이었습니다. 28이라고 했는데 나이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생각보다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동네 아가씨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그 아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이가 우리 준호를 뭘 찾으세요? 수민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뭘 사야 할지 미리 생각해오지 못했거든요. 눈앞에 진열된 빵들을 훑어보니 식빵, 단팥빵, 크림빵 같은 소박한 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식빵 하나 주세요. 네, 식빵이요. 각 구운 게 있어요. 아직 따뜻합니다. 수민은 정성스럽게 식빵을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참 조심스럽고 정갈했습니다. 마치 귀한 선물을 포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3,000원입니다. 3,000원? 영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자신이 평소 사던 빵집에서는 식빵 하나가 10,000원이 넘었거든요. 이런 가격으로 장사가 될까 싶었습니다. 돈을 내면서 영자는 수민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수수하지만 깨끗한 앞치마,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수줍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 순수해 보였습니다. 영자는 식빵을 들고 빵집을 나왔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에서 몰래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니 수민은 다시 반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열심히 보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어린아이가 혼자서 저 무거운 반죽을 치다니. 잠시 후 한 할머니가 빵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자는 호기심에 가게 근처에서 지켜봤습니다. 수민이 그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빵 드릴까요? 수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다정해졌습니다. 마치 친할머니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오늘도 크림빵 있니? 할머니가 친근하게 물으셨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 좋아하시는 크림빵 따로 남겨뒀어요. 수민은 진열대 뒤쪽에서 크림빵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다른 빵들보다 크기도 크고 크림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야? 할머니는 그냥 가져가세요. 어제 제가 실수로 설탕을 적게 넣어서 못 팔 뻔한 거예요. 수민이 웃으며 말했지만 영자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빵들보다 더 맛있어 보였습니다.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할머니에게 빵을 드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럼 할머니가 집에서 김치 좀 담갔는데 가져다 줄게. 아,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영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런 정을 주고받으며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수미는 혼자 남은 가게에서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빵 진열대를 깨끗이 닦고 바닥을 쓸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수민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에게서는 계산적인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순수해서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빵을 고르면서 수민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수민아, 요즘 장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동네 분들이 많이 사주셔서 감사해요. 혼자 하기 힘들지? 도움 받을 사람은 없고? 괜찮아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할머니라는 말이 나오자 수민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영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지. 이 빵집도 할머니가 시작하신 거잖아. 아주머니의 말에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레시피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빵맛 그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혼자 하기 힘들 텐데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민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금세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분들이 가족처럼 도와주시니까요. 영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겨웠을까 싶었습니다. 할머니를 잃고 혼자 빵집을 지켜나가고 있다니.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주머니가 빵을 사고 나간 후 수미는 혼자 남겨진 가게에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일손을 놓지 않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수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눈빛, 동네 분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혼자서도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모습까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영자는 속으로 반성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한 집안 출신이니까 돈을 노리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자는 사온 식빵을 한 조각 잘라 먹어봤습니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요즘 유명한 베이커리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 같은 그런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레시피라고 했지? 영자는 빵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맛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과 정성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그 빵집에 다녀왔어. 정말요? 어떠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 영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가졌던 강한 의심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거든요. 그럼 한 번 더 가보실래요? 수민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니까.
영자의 말에 준호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자는 또다시 수민의 빵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제 왔던 손님이라는 것을 수민이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또 오셨네요. 수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단골 손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제 식빵이 너무 맛있어서요. 오늘은 다른 빵도 보려고요. 감사해요. 오늘은 단팥빵이 정말 잘 됐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수민이 자신있게 추천했습니다. 영자는 단팥빵 2개를 샀습니다. 빵을 사면서 영자는 수민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혼자서 빵집 하시기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되거든요. 할머니요? 네. 이 빵집을 원래 제 할머니가 하셨거든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수민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영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했지만 깊이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죠. 수민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을 영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8살에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니. 그리고 그 할머니마저 잃었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혼자 사세요? 네. 할머니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빵집 위층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영자의 가슴이 짠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니.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3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혼자 빵집을 하고 있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직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할머니가 하시던 걸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도 참 대단해요. 그 나이에 혼자서. 영자의 진심 어린 말에 수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요. 그리고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보람 있거든요. 그때 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였습니다. 수민 누나, 오늘도 크림빵 있어요? 응, 우리 민수야. 있어. 학교 끝나고 바로 왔구나. 수민이 아이를 친동생처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네, 엄마가 돈 주고 가라고 했어요. 아이가 동전들을 내밀었는데 수민은 받지 않고 크림빵을 건네줬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누나가 쏠게.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정말요? 와, 감사해요, 누나. 아이가 신나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수민도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심히 가고 엄마한테 안부 전해드려. 네, 또 올게요. 아이가 나간 후 영자는 수민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 자주 와요? 네. 맞벌이 부모님이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가끔 빵도 사주고 숙제도 봐줘요. 돈도 안 받고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한테 그렇게 받았거든요. 이웃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영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수민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민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준호 씨. 지금 가게에 있어요. 준호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영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수민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올 거예요? 7시에 갈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조심히 와요. 전화를 끊고 수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잡은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영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준호를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저런 순수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 미소에는 계산이나 욕심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영자가 말하자 수민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죠. 저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에 영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민이 자신을 얼마나 낮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겸손함이 오히려 더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아니에요.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거든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준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자신감 없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자는 이 아이의 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도 당신을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가끔 불안해요. 제가 그분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영자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준호를 사랑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영자가 위로의 말을 건네자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수민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영자는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저런 불안함을 보일 리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모든 걸 다 해주셨거든요. 수민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힘들었을 텐데 어릴 때는 왜 저만 부모님이 없는지 속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부모님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영자는 수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착하게 자란 게 기특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를 의심했다니. 그런데 할머니 병원비가 많이 들었겠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2년 동안은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할머니 때문에 빚이.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네요. 네. 빵집 수입으로는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아직도 갚고 있어요. 수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털어놓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저라도 마지막까지 잘 모셔야죠.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효심을 가지고 있다니. 빚을 지면서까지 할머니를 돌본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때 영자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돈 때문에 준호에게 접근했을 리 없다고요. 오히려 이 아이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 때문에
준호와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뒷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할 리 없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별거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수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영자는 그 속에 숨겨진 고생과 눈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의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좋아하시는 분은 당신 사정을 아세요? 네.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싫었는데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괜찮다고 하시면서 도와주시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수민의 고개가 단호했습니다. 왜요? 좋아하는 사람이 도와주겠다는데.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죠. 그분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영자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자존심과 당당함을 가진 아이라니. 정말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도움을 거절할 리 없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분을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싶어요. 받기만 하는 건 싫어요. 수민의 말에 영자는 이 아이의 인품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준호와 함께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준호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영자는 늦은 시간까지 빵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수미는 문을 닫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있으셨네요. 빵집이 마음에 드세요? 수민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빵도 맛있고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감사해요. 자주 오셔요. 그때 밖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창밖을 보니 익숙한 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차였습니다. 아, 왔나 봐요. 수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영자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와 마주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네, 안전히 가세요. 영자는 서둘러 빵집을 나와 근처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멀리서 준호가 빵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빵집에 들어가자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영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지요. 준호가 수민의 손을 잡고 뭔가 이야기하니 수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걸 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귀한지요. 두 사람이 함께 빵집을 나와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준호가 수민을 배려하며 천천히 걷고 수민은 준호를 올려다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런 순수한 사랑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수미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준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영자는 오늘 산 단팥빵을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화려한 빵들보다 훨씬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수민의 정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맛이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민과 나눈 대화들,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굽히지 않는 당당함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영자는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됨됨이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수민에게서는 자신이 잃어버린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다시 빵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관찰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민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편견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수민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벌써 단골 손님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사실 빵을 사러 온 건 아니고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수민이 조금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손님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영자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지켜본 수민의 모습을 통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사실 저는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수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전화 받는 걸 들었는데 준호 씨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준호 씨가 제 아들이에요. 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님이세요? 네. 김준호 어머니 박영자입니다. 수민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급히 앞치마로 손을 닦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영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의 당황한 모습조차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럼 그동안 저를 지켜보신 거예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영자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었고 오히려 솔직한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의 대답이 두려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처음에 내가 가졌던 걱정들이 다 부끄러워졌어요.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두고 뭘 걱정했나 싶어서요. 영자의 진심 어린 말에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준호 씨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왜 걱정했어요?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빚도 있고 준호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까 봐요. 수민의 솔직한 고백에 영자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자신을 낮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느껴졌거든요. 수민아, 가진 게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영자가 수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동네 분들을 가족처럼 챙기고 할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돌보고 이런 게 진짜 재산이야.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수민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해. 영자는 잠깐 생각한 후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도 편견이 있었어. 혹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 수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까
완전히 반대더라고. 오히려 준호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보였어. 어머님, 그때 깨달았지.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준호를 사랑하는구나. 수민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 마, 수민아. 왜 울어? 영자가 수민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줄 몰랐어요. 수민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준호 씨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이제 걱정 마. 내가 인정하는 며느리야. 영자의 말에 수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라고요? 그럼 우리 준호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도 직접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지. 수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자신 같은 처지의 사람이 이렇게 쉽게 인정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준호 씨와 결혼해도 될까요? 수민아, 자꾸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영자가 수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보여.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수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하니까 더 그리워져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어머님을 뵐 수 있었을 텐데 제대로 인사도 드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우리 수민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자의 말에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수민아, 너는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때까지 바르게 살아라고요. 정말 현명하신 분이셨네. 그 말씀 그대로 되었잖아. 수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빚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가족이 되면 함께 해결하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만든 빚은 제가 갚을 거예요. 준호 씨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수민의 단호한 말에 영자는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자존심과 책임감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아이라면 준호를 정말 잘 도와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는 마.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잖아. 영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호 씨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 도움만 받을 수는 없어요. 수민아, 너는 이미 우리 준호한테 가장 큰 선물을 줬어. 무슨 선물이요? 사랑이야. 진짜 사랑 말이야. 영자가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가 너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지고 정말 행복해 보여. 수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모르겠어? 너 때문에 우리 준호가 진짜 행복해하고 있어. 저도 준호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수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잖아. 영자는 수민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준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그때 빵집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수민아, 손님이 계시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영자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제도 오신 분이시죠?
우리 수민이 빵이 맛있어서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정말 맛있어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래요. 우리 수민이가 정성껏 만들거든요. 할머니 정신 그대로 이어받아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하니 수민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수민이 할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그럼요.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고 할머니가 수민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수민이도 할머니 똑 닮았어요. 착하기로는 동네에서 첫째죠. 영자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수민을 아끼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민이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민아, 요즘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할머니가 수민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부끄러워요. 수민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지? 할머니가 봐도 요즘 행복해 보여. 네.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럼 됐네. 우리 수민이 같은 좋은 아이는 마땅히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할머니가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병간호하느라 몇 년을 고생했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오히려 할머니 걱정만 했어요. 이런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영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생만 하고 살았거든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영자는 더욱 수민을 아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런 인품을 가진 아이라면 정말 믿을만 했거든요. 할머니가 빵을 사고 나간 후 영자와 수민은 다시 둘만 남게 됐습니다. 동네 분들이 정말 수민이를 아끼시는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수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자체가 착한 아이니까 그런 거야. 영자가 수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와 준호가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고 말입니다. 수민아,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 집에요? 수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응. 준호한테는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좋은 집에 가도 될까요? 또 그런 말 하네. 이제 가족인데 뭘 그래. 영자의 따뜻한 말에 수민이 감동했습니다. 그럼 언제 갈까요? 이번 일요일 어때? 점심 같이 먹자. 수민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영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런데 뭘 가져갈까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수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그냥 와. 그래도 제가 만든 빵이라도 가져갈게요. 수민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영자는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만든 빵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 정말 맛있게 만들어 갈게요. 수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민아, 준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우리끼리 먼저 친해지고 나서. 네, 알겠어요. 영자는 빵집을 나오면서 마음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너무 기뻤거든요. 처음에 가졌던 모든 의심과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자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수민 씨 정말 좋은 사람이네. 엄마, 만나보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응, 어제 빵집에 가봤어.
정말 착하고 예쁘더라. 정말요? 그럼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가 인정한다. 와,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준호가 정말 기뻐하는 게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그 아이 많이 힘들었겠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겠지. 자존심이 있으니까. 영자는 수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천천히 해. 그 아이 성격상 억지로 하면 더 힘들어 할 거야.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기뻐요. 그래, 빨리 결혼해서 우리 가족 만들자. 영자의 말에 준호가 웃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수미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정성껏 빵을 만들었습니다. 영자에게 가져갈 빵이었거든요. 어떤 빵을 좋아하실까? 수미는 고민하며 여러 종류의 빵을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식빵, 달콤한 단팥빵, 그리고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크림빵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오후 1시 수미는 정성껏 포장한 빵 상자를 들고 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보고 찾아간 곳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와, 정말 크다. 수미는 압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와본 곳 중에 가장 화려한 곳이었거든요. 경비실에서 영자에게 연락하자 곧 허락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가니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아, 어서 와. 영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빵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어? 여러 가지 드셔보시라고요. 수민이 영자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말 놀랐습니다. 넓은 거실에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뷰까지 자신이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집이 정말 예뻐요. 고마워. 앉아, 편하게 해. 영자가 수민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편하게 앉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좋은 집이라 괜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긴장하지 마. 이제 가족인데.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큰 집이네요. 저희 빵집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집이 크다고 마음까지 큰 건 아니야. 영자가 수민이 가져온 빵을 살펴봤습니다. 어머, 이거 다 직접 만든 거야? 네.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고마워라. 이렇게 정성을. 영자가 한 조각 맛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정말요? 수민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이런 맛은 처음 먹어봐. 할머니 레시피가 정말 특별하구나. 영자가 계속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거든요. 요즘 유명한 베이커리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가 비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정도 실력이면 큰 곳에서도 할 수 있겠는데 작은 동네 빵집만 하기 아까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자리가 좋아요. 할머니 추억이 있는 곳이고 동네 분들도 가족 같으시고. 수민의 말에 영자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돈보다 정을 중시하는 마음이 귀했거든요. 그래, 그런 마음이 더 소중하지. 영자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민아, 우리 준호와는 어떻게 만났어? 손님으로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조용히 빵만 사가시더니 점점 이야기도 하게 되고 수민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부터 준호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준호가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저를 불쌍해 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너무 다른 환경이니까. 수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 어려운 사정도 다 들어주시고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거든요. 영자는 준호를 키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자랐구나 싶었거든요. 우리 준호 어릴 때부터 착했어. 남을 무시하는 법을 몰라. 영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또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네. 수민아, 자신감 좀 가져. 영자가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가난하다고 해서 못난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실? 진짜 현실은 마음이야. 돈은 벌면 되지만 좋은 마음은 타고나야 하는 거거든. 영자의 말에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게 생각해 주세요? 처음에는 저를 좋지 않게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걱정했어. 혹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영자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수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까 완전히 반대였어. 오히려 준호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보였거든. 네, 정말 조심스러워요. 혹시 폐가 될까봐. 그런 마음 자체가 진짜야. 정말 돈을 노렸다면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을 리 없어. 영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지.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준호를 사랑하는구나. 수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받아주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지. 영자가 수민을 꼭 안아줬습니다.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딸이야. 영자의 말에 수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정말요? 응. 앞으로는 혼자가 아니야. 수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수민이 이제 울지 마.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영자가 수민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열심히 할게요. 넌 이미 충분히 좋은 아이야. 영자의 따뜻한 말에 수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민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준호를 만나면서 느낀 행복까지. 영자는 수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민아, 혹시 결혼 이야기는 준호와 해봤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요. 저는 빚도 있고 해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런 걸 왜 걱정해? 가족이 되면 함께 해결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만든 빚을 준호 씨한테까지. 수민아,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거지. 영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힘으로 갚고 싶어요. 그래야 떳떳하잖아요. 수민의 당당한 말에 영자는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빵집 장사 잘 되도록 말이야. 어떻게요? 내가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게. 맛있는 빵집 있다고.
영자의 제안에 수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저희 빵집은 너무 작고 초라한데. 무슨 소리야? 맛이 이렇게 좋은데.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영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실망하시면 어떡해요?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보장한다. 수미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려고 하다니. 엄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좋은 걸 소개해 주는 거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민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왜 이 시간에? 영자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안에 누가?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수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민 씨? 어떻게 여기에? 수민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준호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들켜버린 거였거든요. 그게 어머님이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셔서. 엄마가요? 준호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 얼굴 제대로 보고 싶어서 초대했어. 며느리라고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아이를 두고 뭘 망설여. 영자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수민 씨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준호가 수민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 씨,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인정해 주셔서. 네.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수민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일요일인데 왜 갑자기 왔어? 영자가 물었습니다. 아, 수민 씨가 연락이 안 되어서. 그랬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이제 가족이니까. 준호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수민이한테 정식으로 프로포즈는 했어? 영자가 물으니 준호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아직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뭐가 어려워? 결혼하자고 말하면 되지. 엄마. 준호가 얼굴을 빨갛게 했습니다. 수민아, 너는 어때? 우리 준호와 결혼할 생각 있어? 영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됐네. 언제 결혼식 올릴 거야? 영자의 말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건 천천히 정하면 되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영자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식사였습니다. 수미는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다니. 수민아, 앞으로 자주 와. 이제 우리 집이기도 하니까. 네, 엄마. 감사해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야, 수민이를 잘 대해줘야 해. 이런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네, 엄마.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준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은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수민이라는 착한 아이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기뻤거든요.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준호와 수민의 결혼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웨딩홀에서 조용히 치러졌거든요. 영자와 준호, 수민, 그리고 동네에서 수민을 아껴주던 할머니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화려함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수민이를 잘 아껴줄 거지?
영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수민아, 너도 우리 준호를 잘 부탁해. 네, 엄마. 열심히 하겠어요. 수민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네. 언제나 힘든 일이 있을 거고 기쁜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잊지 말자. 네, 엄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영자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웨딩홀에서의 긴장감도 풀리고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어떤 호화로운 피로연보다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건배. 세 사람의 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아, 빵집은 계속할 거지? 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가끔 가서 도와줄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가족 사업이잖아.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할머니의 빵집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거네요. 수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민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 영자가 물었습니다. 저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준호의 말에 수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우리 모두 행복하네. 영자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빵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계산대 위에 세 사람의 사진이 놓여진 거였습니다. 영자와 수민 그리고 준호가 함께 웃고 있는 소박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수민이 정성스럽게 쓴 작은 팻말이 있었습니다. 혈연은 없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그 팻말을 본 손님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맛있게 빵을 드셨습니다. 동네 분들도 수민이 좋은 가족을 만났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민은 자신의 작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한 하루. 엄마가 빵집에 오셔서 도와주셨고 준호 씨도 퇴근 후에 들렀다. 혼자였던 시간이 꿈같이 느껴진다. 할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수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있는 살. 꿈만 같다. 한편 영자도 자신의 침실에서 오래된 일기장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수민이와 준호가 정말 가족이 됐다. 이 나이에 딸과 며느리를 동시에 얻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영자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내가 부끄럽다. 하지만 수민이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다.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느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세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빵집은 여전히 작고 소박한 빵집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공간이 됐습니다. 영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빵집에 가서 수민을 도왔고 준호는 퇴근 후면 어김없이 빵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세 사람은
영자의 집에 모여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예비 며느리가 수상해서 몰래 보러 갔다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얻었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이 운명이 되고 작은 편견이 큰 사랑으로 바뀌기도 한다.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가 그랬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들아. 할머니의 빵집의 작은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빵집 딸이라며 의심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심 덕분에 수민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이 감사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영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때로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걸 영자와 수민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민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굽히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꼭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